수강생을 속이는 곳인지 아닌지는 충격을 먹었죠. 코딩만 시키는 한 10번 읽어보고 그냥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부트캠프 관련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정말 반응이 핫했었죠. 그런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답변을 드렸지만 많아지다 보니까 답변을 다 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셨던 공통적인 질문들 위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제가 부트캠프를 고르는 기준이랑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취업 꿀팁 같은 것들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내용들을 빠짐없이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시선 처리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부트캠프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확실한 강사진을 보유한 곳이에요. 몇 년 전이죠, 이게 벌써? 부트캠프를 들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왜냐면 그 부트캠프의 강사진이 그 부트캠프의 졸업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코딩과 개발은 스스로의 싸움이죠. 근데 부트캠프는 돈을 지불하고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진들이 누구냐, 얼마나 탄탄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 강의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에요. 제가 자꾸 제가 들었던 부트캠프를 안 좋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부트캠프는 대부분의 강의들이 4년에서 5년 정도 된 강의들이었어요. 그때도 약간 충격을 먹었죠. 4, 5년이면은 아무튼 수강생을 속이는 곳인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강의 퀄리티고 얼마만큼 컨텐츠에 진심으로 투자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커리큘럼에서 기초가 탄탄한 곳인데요. 결국 신입 개발자 혹은 이쪽 분야로 새롭게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탄탄한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종일 진짜 코딩만 시키는 그런 부트캠프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업에 가면 이미 코딩할 일은 정말 많거든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 원리가 왜 작동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코딩 실력을 늘리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좀 더 CS적인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트캠프는 단기간 안에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랑 그런 차별점, 다른 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진짜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업계에서는 코딩만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CS적인 요소를 많이 알고 엔지니어다운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개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 좀 공부에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제로베이스 강의들을 수강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트캠프에 꽤나 비관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로베이스 수업을 듣고 이거는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제로베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강의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한 게 느껴졌었어요.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강의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컨텐츠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강의 내용들이 진짜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쓸 법한 내용들이어서 그게 진짜 좋았어요. 전 데이터 스쿨을 수강했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이라면은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수업이 대부분 2021년도 3분기에서 2022년도 1분기에 녹화가 된 수업들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모듈을 설치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본 세팅을 할 때 어려움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이 되게 탄탄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미니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제가 수강했던 코스는 데이터 코스였고 저는 파트 2의 데이터 분석 파트를 공부해봤어요. 수업 형식은 강의, 과제,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고 저는 그 세 개 중에 시각화를 연습해볼 수 있는 미니 프로젝트가 한 3, 4개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발을 처음 배울 때는 물론 공식 문서를 보면 좋아요. 그 공식 문서를 보고 본인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막상 그 공식 문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로베이스 수업에는 SQL 문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행했던 미니 프로젝트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맛집 분석, 그리고 영화 평점 분석하는 거,
그리고 가격 분석,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해보는 프로젝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현업에 계시는 강사진 분들께서 취업 연계도 도와주신다고 해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많은 문을 두드려보는 거지만 그게 성향에 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남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동기부여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업 연계해주는 이 시스템, 프로그램도 잘 사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부트캠프는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랑 프로젝트 외에 그걸 제외하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것들이, 첫 번째는 좋은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위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하죠. 그런 질문들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거든요. 꼭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회사에 있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로베이스는 데이터 부트캠프에서 유일하게 현직 대학 교수님께서 담임 선생님처럼 상주하고 계시다고 해요. 구글 밋 혹은 슬랙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기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동기들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낸다거나 그 부트캠프가 끝나도 그 이후에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해볼 수 있으면 진짜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기다리셨을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만의 그런 노하우,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만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써먹었던 방법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링크드인을 꼭 활용해보세요. 링크드인이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링크드인은 채용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은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직원 추천제예요. 이게 외국계는 훨씬 더 잘 돼 있거든요. 직원 추천제는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내부 직원이 외부 사람을 추천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만약에 그 추천해준 외부인이 그 회사의 직원이 된다면은 그 추천해준 직원이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400만 원을 주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내부 레퍼럴을 받기 위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린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 연락을 드렸고 90% 이상 답변을 받았던 것 같고 추천서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답변도 잘 주시고 직무에 대해서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분은 이제 저를 회사 앞으로 불러서 그 직무 그리고 그 매니저 그리고 인터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 따뜻하더라고요. 꼭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보통 그 추천서가 있어야지 외국계 기업은 서류라도 검토를 해주는 것 같고 취업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회사들을 추천서를 받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력서랑 자소서를 절대 제발 복붙하지 마세요. 제가 했던 거는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거를 한 10번 읽어보고 JD에 있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 분석. 이력서랑 자소서에 써야 되는 그 정답, 해답지는 JD에 있어요, 여러분. JD에 있는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맞춰서 이력서랑 자소서를 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많은 회사에 지원하지 말고 정말 몇 개의 회사에만 정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거든요. 저도 한 10군데에서 13군데, 15군데만 지원을 했던 것 같고 정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한 회사의 자소서랑 이력서 쓰는데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시간을 보냈었고 정말 그 JD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자. 저한테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판단하는 사람은 제 자신이 아닌 면접관들이에요. HR 담당자분들이고 신기하게도 저는 오히려 작은 기업들에서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대기업에 많이 붙은 케이스예요. 불합격했으면 그냥 이 직무는 나랑 안 맞나 보다. 이 회사랑 나랑 핏이 안 맞나 보다. 들어갔으면 개고생할 뻔했다. 휴 하고 그냥 쿨하게 넘겨버리세요. 진짜 들어가서 괴로운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것 같아요.
판단은 면접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력서도 다 지원해버리세요. 어차피 통과하고 불통과하고 이거는 저희의 의지가 아닌 면접관들한테 달려있으니 그냥 다 지원 일단 해보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인데요. 아 어차피 안 될 거 뭐하러 지원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submit 버튼 누르세요. 네 번째로는 면접에 관련된 거예요. 면접에서는 무조건 이것도 JD 위주로,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그것 위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얻은 꿀팁은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항상 제가 기억하고 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면접관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나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하고 그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분들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뭐 현란한 장기자랑 필요 없고요. JD에 있는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면접관의 귀가 쫑긋 열리겠죠?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위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을지 모르겠네요.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도 헤매고 있고 부딪혀보고 안 되면 잠깐 물러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어떤 것이든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난 무조건 처음부터 좋은 경력 쌓을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저도 욕심이 많은 편이라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한 번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젠 잘해야 되는데 나 왜 못하지? 그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마음의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꼈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하기 싫어져요. 아, 나 못하는데 왜 해야 돼? 안 해.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할 때 어렵겠지만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는 거 꼭 했으면 좋겠고 이런 가벼운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이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최대한 정말 다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입니다.